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대부분 그렇지가 않아. 그럼 이 일은 누구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에 어제 생각들, 누구 아들을 돈을 벌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근데 그들이 안 받아들이잖아.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소비 수준, 의식 수준,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이 잘 돼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되는 데가 어딜까요? 서울. 서울 교육 수준 제일 높습니다. 소득 수준 제일 높아요. 소비 수준 제일 높습니다. 거기가 잘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도, 서울이라는 지역에서도 강남도 있고 뭐 흔히 이야기하는 닭동네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디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강남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강남에서 털을 잡으세요. 시크릿이 왜 사장님 아직 시작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아직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요. 진짜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는 강북과 강남으로 나뉜다면 강북에 원래 전통적으로 원래 부자들은 어디에 살아요? 강북에 많죠. 그런데 강남은 새로 신흥 부자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전통적인 부자들 아직 강남 이쪽이요. 시크릿이 제대로 시작이 안 되고. 그런데 그 인구 서울 이 인구가 얼마예요? 1000만이라. 그게 아직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은 어디예요? 대구 사람이잖아. 대구가 경제 자립도가 광역시 중에 꼴찌입니다. 하동바동 해가지고 사장님 세미나 때 보셨죠? 저는 배를 갈라 하면서 할 게 없었어. 시크릿이 왜 아직 시작이 안 됐다고 하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괜히 이야기, 여러분들을 꼬시려고 현혹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한국이 네트워크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 계기가 되냐면 올림픽이에요. 그 당시에 1988년도는요 대한민국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만큼의 경제적인 수준이 안 된 나라였답니다. 우리는 올림픽을 한다고 알고 뭐 좋아했지만 그 당시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올림픽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 나라였대요. 그런데 그게 그 전직 그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이 어떻게 막 해로를 해가지고 그걸 따낸 거예요. 그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성장했거든요. 그분들이 잘한 거지. 그러면서 한국이 좀 수준이 되려나 보다. 그래서 그러면 자 한국에 진출을 해 하는데 그걸 누가 눈치를 먼저 채냐면 전세에 나온 회사가 있습니다. 재팬 라이프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회사가 그걸 눈치채거든요. 한국을 하는가 보다. 자 이제 가자. 그래서 그 회사가 이 회사보다 더 빨리 올 거예요. 한국. 더 빨리 왜? 이 회사가 삼복 컴퓨터면 그 회사는 세진 컴퓨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 온 거예요. 뭘 가지고 왔냐? 자석료를 가지고 온 거예요. 들어보셨죠? 자석료를 가지고 와서 자 이거 300만 원, 500만 원 합니다. 자 이렇게 3명 소개하시면 내가 투자인은 원금 받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3명을 알면 500만 원 법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생기면 당신은 매달 500만 원을 법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크릿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죠? 방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2명 달면 법니다. 이렇게 되면 당신 매달 얼마 줍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각서스라고 그러잖아. 어떻게 미냐? 그러면 내가 각서스 줄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요 이론적으로 맞아요. 수치상으로 보면 맞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이론상 저 그림을 보면 이건 정말 쉬운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 똑똑한 사람 사업소는 한 2번 들으니까 다 알았다 하잖아. 알겠다고. 왜? 2명 이래도 되네. 그래 하잖아. 그 사람이 다이아몬드 된 거 보셨어요? 못 봤죠? 그 내가 머리로 이해한 거지. 그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게 교감이 일어나면서 릴레이션십으로 가시는 거라고. 그런데 이거는 책에 나오는 숫자인 거고 내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 뭐야? 이 사람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는요 숫자하고 전혀해보면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3명 생기면 이 사람 투자인은 돈 받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매달 500만 원씩 받지. 그러면 500만 원을 투자하고 매달 500만 원을 돈을 번대. 그럼 이제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사장님.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할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해야 됩니다. 저게 보장이 된다면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 사람이 분명히 뭐 꼼수가 있을 거예요. 꼼수 없습니다. 500만 원 투자인데 500만 원 매달 생긴데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라면요 무조건 다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계속 확장이 되면 돈은 생기는 거 맞습니다. 왜? 500만 원씩 투자를 하는 사람이 계속 들어와지는 거예요. 그럼 계속 생기는 거 맞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입니까? 5천만. 굉장히 많은 숫자죠. 3 곱하기 이게 3배로 늘어나는 거죠. 지금 3배로 늘어나는데 전자계산기를 휴대폰을 펴가지고 그 계산기 있죠. 3 곱하기 3을 30번 해보세요. 30번. 누군가는 하세요. 지금 누군가는 해야 돼요. 3 곱하기 3을 30번. 그거 하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몇 번을 내가 계산을 이거 했는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다가 내가 세고 있는 숫자가 막 곱해버린다. 3 곱하기 3을 3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냐? 에라 나오죠. 에라. 에라. 에라가 뭐냐? 계산 못하겠다. 용량 초과. 그 정도로 숫자가 많아져. 무슨 말을 하는지 금방 뭘 눈치 못해서 줬잖아요. 에라가 나온다는 것은 5천만 숫자보다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 이게 매일 3배씩 늘어난다면 한 달 안에 대한민국 인구 5천만이 한 달도 안 걸려요. 양이 전부 다 돼버려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님들 나가서 사업하시다 보면요. 이렇게 해지면서 뭐 17대까지 생긴 사람이 모든 사람이 몇 퍼센트 돈 준다 이런 보상 플랜 많죠. 뭐 10대까지 우리는 10대까지 주고 우리 17세까지 우리 30대까지 돈을 주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냐.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각각 2%씩 돈을 받으면 여기는 정말 많아지거든. 이런 이야기 합니다. 다 보상 플랜, 대수 보상 플랜이 있어요. 그걸 유니레벨 방식이다. 한번 해보세요, 사장님. 네트워크가 이렇게 되는지, 그림이 이렇게 되는지 절대로 이렇게는 안 일어나요. 지구상 그 어디에 가더라.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이렇게 일어나요. 이렇게 되면 17대까지 하면 지금 계산해 보니까 30분 가기 전에 5천만 명이 넘잖아. 이런 식 받더라도 한 달에 5천만 원씩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5천만 원 된다고 한 달에 소득. 이런 식 받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30대까지 가면 이 사람 몇 명이에요? 30명. 네트워크 이런 형태로 진행됩니다. 사업이.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있지. 이것을 뭐라고 해요? 판짜기라고. 이거 이렇게 짜진 판은요. 한 번 짜지고 그냥 끝이에요. 그 네트워크가 안 되는 거죠. 네트워크는요. 이런 식으로 갈수록 이렇게 가다가 가끔씩 중간에서 한 사람이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열심히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씩 이렇게 나오죠. 이게 네트워크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뭔지 아시겠어요? 이상한 사람들. 가끔씩 나오는 흔치 않은 이상한 사람들. 나가서 사업성년도 열심히 하고 줄도 열심히 만들고 거의 시크릿 에이전트는요. 사실 우리나라에 옛날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전쟁이 안 나는 이유 방위 때문이라고. 이야기 못 들어보셨어요? 북한에서 한국에 야 가야 되겠다. 자 가서 이제 군인 몇 명 이제 알아봐라. 그래서 이제 난파 안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동사무소도 어디가 있고 뭐 지금이야 구글에서 그런 게 다 나오지만 그래 가면 육군이 몇 명이고 공군이 몇 명이고 현역이 몇 비행기를 몇 대고 배는 몇 대고 잠수함이 있고 없고 육군들이 쓰는 이게 화기를 어떤 화기를 사용하고 이제 근데요 이상하게 정체가 파악이 안 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뭐야? 그러니까 야 이들은 아침에 부대를 출근하고 저녁에는 퇴근해서 집에 가는데 그러니까 출근과 퇴근을 같이 하는 부대 군인들이 있다. 야 근데 그게 뭐가 이상하냐고. 그러니까 이들은 절대 불량미를 사용하지 않고 도시락을 사가요. 도시락이라는 걸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이 국방비가 전략되는데 이들은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면서 때로는 잔디도 뽑고 때로는 훈련도 하고 때로는 예비군 통지서도 돌리고 이들은 정말 일당백의 전투력을 가졌다. 그리고 이들은 모여서 가끔씩 훈련을 하는데 산에 올라가서 점심을 먹고 도시락을 흔들며 레이더가 교란됩니다. 이들의 정체를 파악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시크릿 에이전트는요 거의 방위와 같은 모든 영역의 일을 착하게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종합예술이라고 이해되시죠? 정말 다양한 것들을요 해주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원래 그런 거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속에 들어와서 계속 개발이 되는데 이렇게 해져나가는 거. 그럼 지금 방금 계산해 보셨듯이 이게 30 그러면 이게 한 달에 한 번씩만 이렇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전체가 등록되는데 얼마 안 걸려요? 채 2년 안 걸립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가 끝이라고 무공가가 끝나겠네.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가 다 등록됩니까 이게? 만 19세 이상 이렇게 등록되는 거죠. 그럼 이거 얼마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식의 네트워크는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네트워크 방식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좀 이따가 사람이 안 보이가 찾아보면 여기가 왜 거기가 아니냐는 게 여기 선정합니다. 얼마 안 간다니까요 이게. 계산이 얼마 안 가요. 하지 마세요 사람. 그러면 그렇게 자 500만 원 투자하면 한 달에 500만 원 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사람이 여기라는 거예요. 돈을 못 벌겠네. 맞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나보고 이야기를 하지. 야 500만 원 번다는데 어떻게 됐어? 근데 그게 아니고 조금만 더 기다려. 아니 뭐가 그게 아니야. 그거 했다고. 돈 줘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각서서 줄게 이런 이야기도 막 하잖아. 사람은 꼬실 때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이 일어났겠죠. 이거. 싸움도 나고 많은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고소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돈을 못 버는 거 맞죠? 이 사람이 그러면 여기 새로 안 늘어나면 이 사람은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와 같은 방식이라면 여기도 없어요. 맞습니까? 근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처음에 이렇게 첫 달 만에 만들어졌다면 이렇게 다 꽉 찼다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다음 달 똑같이 500만원씩 한 번 더 사는 겁니다. 그러면 발생해요. 왜? 매출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이번 달에 자석료 하나 샀고 다음 달에 또 뭐 해야 돼요? 또 한 개 더 사고. 그게 내구재라는 거잖아요. 매달 자석료를 한 개씩 더 사면 사장님 집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달에 큰 방에 깔고 다음 달에 작은 방에 깔고 그 다음 달에 저 방에 깔고 다 깔았네. 그 다음에는 자 덮어 이래 되면 뭐또 지나면 어떻게 될까? 올려라 그냥 사라 그냥 이거 될 거잖아요. 괜찮죠? 그러니까 사장은 왜? 자석료를 살려고 사업을 한 거예요.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한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게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네트워크에서 집집마다 전부 가보면 제품이 많거든요. 그거 보면서 마음을 부득하게 생각해요. 그걸 막 그걸 팔 데는 없고 그것도 먹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먹는 건 어때요? 먹는 제품 그래서요 네트워크에 건강식품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저 유통기한이라는 것도 있잖아. 그건 누가 먹어요? 자기가 먹는 자기가 먹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내구재여서 그래요. 만약에 다른 상품으로 도입해 볼게요. 자, 이게 비누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자, 이 사람 비누 씁니까? 안 씁니까? 자, 그럼 이 사람 비누 써야 안 써요? 비누 다 사용하고 나면 비누 다시 재구매해야 되죠.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의 목적으로 비누를 구매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비누를 다시 구매하고 만약에 여기 비누가 있어요. 치약이 있어요. 샴푸가 있어요.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비의 목적으로 제품을 사는 거죠. 맨 끝에 있는 사람. 그러면 이게 만들어져 있다면 이 사람들은 소비를 목적으로 제품을 샀는데 이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는 소득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그래서 네트워크는요 반드시 소비재로 갖춰져야 된다. 근데 이 회사가 뭘 했다고? 내구재를 한다. 소비재를 그걸 생활 필수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오픈된 회사가 뭐예요? 이런 회사. 그런데 이전에 들어와서 어때요? 돈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서 제품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뭐예요? 얼마를 투자하면 넌 얼마 벌 거야? 몇 명을 달면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회사들은요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사업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뭐 그러니까 그걸 이제 흔히 이야기하잖아. 달고 갈고 꽂고 어떤 사람은 박아주고 내려주고 심어주고 그 박내심 여사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거든. 이렇게 해서 이 회사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걸 처음 보는 거잖아요. 돈 없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막 연락이 와서 야 그런 회사가 있는데 A사 그런 회사가 있는데 회사가 제품력은 이렇고 외국에서 오래됐고 이제 사업성이 굉장히 있다. 가봐라. 그래 4천 명이 모였는데 거기 갈 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냐면 돈을 5천만 원, 1억, 2억씩 들고 가더라고요. 이걸 하려고 들고 간 건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우리도 시클 사업성을 시클하고 나면 베트남 오픈됩니다 라고 이야기 사업성을 다 했어요. 끝나고 사업성이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이 묻잖아. 그러면 내가 베트남 총판권 따려면 얼마 투자하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베트남에 그러면 나만 베트남 시장 독점권을 가지려면 얼마 있으면 됩니까? 이런 이야기 하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건 뭐야? 네트워크를 이해를 못한 거죠. 내동과 기대를 이해를 못하는데 이런 회사가 들어간다 하면 이제 사업이 잘 될 거다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가졌냐면 총판이나 대리점 계약을 하려고 돈을 그렇게 들고 간다. 그래서 보니까 네트워크를 우리가 사업성에 한번 하면 사람들이 이해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가서 우리 스타트 키트 있잖아요. 그걸 5천만 원치 1억 원치 산 거야 사람. 스타트 키트를. 스타트 키트를 산 거야. 미국에서요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대단하다. 올림픽을 하고 났더니 사람들의 수준이 1년치 물량이 하루 만에 다 팔려. 진짜 대한민국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시크릿 처음에 제품이 품절이 나가지고 전 세계 시크릿 매장에 있는 제품들을 한국으로 공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크릿 하시기 이전에 그게 언제냐면 2013년 8월, 9월, 10월, 11월이에요. 상시 재고 보유 한국에 5억이었는데 매출이 한 달에 18억, 20억씩 나요. 여러분들이 시크릿 하지 않을 때 대구에서 붐업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매장의 시크릿 제품이요 한국으로 다 공수된 적이 그처럼. 그래서 스타트 키트가 49,500원인데 그게 하자마자 다 팔려. 왜? 5천만 원씩 1억 원어치 막 사가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니까 사람들이 그걸 사버린 거예요. 미국에서 스타트 키트가 그거 비행기로 막 보냈습니다. 그래 그걸 사놓고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 5천만 화물차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싣고 휘바람 몰면서 내가 이제 나는 이제 대박 났어. 그래 그걸 49,500원인데 그 다음부터 줄을 서시오. 그리고 한 개 10만 원씩 파는 거지. 49,500원 사가지고 그 다음날 10만 원씩 팔면 대박 사업 맞죠? 1억 원어치 샀는데 그 다음날 바로 2억 되는 거잖아. 자본 회전율 하루 만에 200%. 이건 대박 사업이에요. 자 그렇게 파는 것이 10만 원. 그거 사려고 줄 막 서고 그걸 1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 사장님 사업 설명 듣고 집에 가서 막 흥분된 마음으로 해서 집에 가서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뭔가 홀린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될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분명히 어려울 것 같지 않은 생각 안 들어. 그래서 사장님 그걸 사가지고 가서 집에 다 갖다 올려놓고 계속 본 거야. 그걸 보면 거기서 뭐 돈이 생기겠다 생각이 전혀 안 들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걸 가지고 아니야 내가 생각을 잘못한 거야. 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변심. 그래서 그걸 반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만 원 주고 나 10만 원 받고 팔았는데 나는 팔고 어디 갚으려고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니까 주소가 나오지. 그 회사에 가서 이거 반품해달라고.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반품 49,500원. 안 돼요. 내가 10만 원 주고 샀는데요. 아니요 49,500원입니다. 씨 그런 게 있냐고. 내가 10만 원 주고 샀는데. 미국에서 키트가 비행기로 막 날아오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뭐가 일어나서 대량 반품. 미국에서 또 놀랐지. 2014년도 시크릿 전 세계 물량을 공급해 한국에 갖다 놨는데 그게 다 팔리고 난 다음에 공대조합 중심에서 대량 반품이 일어났어요. 역사는 반복합니다. 한국 이 시크릿 진짜 망할 뻔했다니까요 그때. 대량 반품이래. 그러니까 많이 시끄러웠을 거다. 쭉 성장했겠죠.
생각하는 여기 이 회사에서는 이 문제가 또 터졌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줄이 더 많아. 이 회사는 줄이 6줄이에요. 저건 3줄.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안 되겠다. 불법 다단계 다산 속에 딱 구속을 시켰어요. 그게 93년도. 그때 회사의 대표들, 그러니까 대표이사들이 구속됐어요. 제 회사에 첫 번째 뭐 때문에 놀랐습니까? 1년치 물량이 하루 만에 다 팔리는데 깜짝 놀랐다. 두 번째 비행기 막 싣고 오는데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놀랐어요. 세 번째 결정판입니다. 회사 사장 구속. 지금까지 20몇 나라 오픈했는데 이런 적은 없었거든. 그 데이빗 어슬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클린턴이 전화를 했겠죠. 미국 대통령이. 그 클린턴 뭐 네트워크 마케팅 어떤 거라고 이제 뭐 인터뷰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그 다단계가 그게 아니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설명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는 걸 똑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거 하잖아요. 하면 자 다단계자는 나는 안 해. 반품할래. 막 이렇게 하면 다시 만나가 잠깐만 기다려봐 가서 다단계가 아니고 네트워크 마케팅. 그래도 나는 못 팔아. 이게 파는 게 아니고 쓰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 똑같이 하고 있어. 그때 우리나라도 미국에 가서 그렇게 했다고 대통령이 그러고.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잖아. 들으면 또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는 틀린 것 같아. 뭐라고 표현할 방법은 없는데 다른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구속하니까 뚝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자꾸 하니 95년도에 그러면 이걸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좀 해봐봐. 이렇게 내 것들이 뭐 장관들에게 했겠죠. 하니까 이때 95년도에 뭘 했습니까? 방문 판매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 네트워크 마케팅법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95년도에 제정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뭐예요? 그 이전에는 이런 형태는 어떤 룰이 없었다고. 제도권 내에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제도권 내로 이끌고 들어온 겁니다. 들어오니까 이때부터는 뭐야?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지만 이때부터는 뭐야? 이게 정상적인 합법의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핍박받던 그들이 야 불법이잖아 이상한 거잖아 저렇게 나타나면 우리는 달라 뭐 이렇게 해서 야 그건 뭐 불법이라고 막 표현이 되고 미안 너는 구속도 됐잖아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잖아요 민간인들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야 핍박받던 그들이 자유를 찾은 거잖아 해방이 된 거잖아. 그러면서 복사기를 차에 싣고 야 이제는 합법이야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쭉 올라와요. 첫 번째 르네상스 시대가 진행이 된 겁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세상은 절대 쉬운 성공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97년도에 IMF라고 하고 이제 우리나라는 IMF가 되면서 통치권이 바뀌었습니다. 강드시라고 그 사람이 IMF 초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그 이때까지는요 매일 땡 하면 뉴스에 누가 나왔습니까? 전국 뉴스에 대통령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때는 IMF 비상체제 딱 들어가니까 강드시 총재는 이렇게 하면서 뉴스에 그 사람이 이름이야. 그 제 친구가 강신구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집에서 가다가 집에 오는데 그 친구 엄마, 그게 강씨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엄마가 강드시가 매일 나오잖아. 야들아. 강씨들은 진짜 고집세야 돼. 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도 강씨네. 그러니까 이제 강드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IMF가 되면서 뭐야? 국산부 매용 막 이렇게 돼요. 뚝 떨어집니다. 국산부 매용, 외제 불매, 뭐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막 이걸 한 겁니다. 주유소는 그 당시에 진짜 외제차 들어오면 기름을 안 넣어줬다니까. 외제차만 유리차끼고 막 그런 게 했었어요. 모릅니까? 그때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서 이게 외제 금리 저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때 경제 공부가 된 거예요. 경제 공부가. 아 평생 직장이 없다. 왜? 직장인들 막 나가 떨어졌잖아요. 폐업 속출하고 서울에 빌딩 다 팔려나가고 외국으로.
그러니까 세컨자 필요하다 하면서 또 뭐가 나오냐. 나라에서는 경기 부양책 이런 걸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저 이후에 뭐 했습니까? 길거리에서요 신용카드 막 만들어줬어요. 요즘 뭐 은행 가니까 통장을 함부로 안 만들어주대요. 제가 얼마 전에 저 대전에 갔다가 국민은행 갔습니다. 통장을 하나 우리 저 세미나 비용 받아지는 그 민수 통장 만든다. 제가 대전에 국민은행 갔어요. 가니까 통장 만들어 왔다. 신분증 쪽. 그 신분증. 대구 분이세요? 네. 여기 직장 다니세요? 아니요. 그럼 사업하세요? 아니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냐는 그럼 통장의 사용 용도가 뭐예요? 아니 돈 수시로 받고 맞잖아요. 수시로 입출금을 하는 거잖아요. 직장도 안 다니고 사업자 등록증도 없고 무직이시군요. 그러니까 그러면서요 뭐라고 했냐면 거주지로 돌아가서 은행하고 잘 이야기해 보세요. 안 만들어 주더라고. 그거 왜 안 만들어 줘요? 그러니까 직업이 없고 사업도 안 하시고 하면 사장님은 그러니까 손님은 대포 통장으로 다른 데 쓸 수 있다고 안 만들어 준다. 그래서 근데 저 당시에는요 도로에 지나가면 붙잡고 카드 있으세요? 카드 하나 만드세요. 막 그렇게 저 때는 카드예요. 5장이 있는 사람과 7장이 있는 사람, 10장이 있는 사람이 이게 딱 지갑을 열면 카드 장수에 의해서 계급이 결정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 당시가 김대중 대통령 맞죠. 카드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전 국민의 신용통장화를 시켰다 이거잖아요. 그게 경기 부양책입니다. 근데 이제 IMF가 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뭔가 세컨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뉴스에 나왔습니다. 뉴스에 9시 뉴스. 직장인 넥타이 부대 퇴근 후 다단계 시장으로 몰리다. 그게 뉴스 나와요. 사업선정 막 하고 있는 게 우리가 그 마스터즈 영화 하듯이 기자가 들어와서 카메라를 찍어도 모자이크 처리하고요. 직장인들 가방 이런 가방들 있잖아요. 옆에 복도 쭉 그게 뉴스에 나와요. 그리고 경제지 이런데 무자본으로 월 1,000만 원 소득도 가능하다. 이게 제2의 르네상스 시대가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이게 언제? 2003년까지. 전체 우리나라 매출 예역 3조 시장까지 성장했습니다. 전 국민의 다단계화는 이때 됐습니다. IMF 이후에 경제 공부가 다 되면서. 그래서 지금 나가보시면은요, 저 당시에 97년도, 2003년 이때 대부분의 30, 40대 사람들은 네트워크를 그때 경험을 다 한 겁니다. 그들은 그때 아픈 추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시는 안 해 이야기. 근데 어떻게 진행하는지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시장이니까 뭐 교육이고 뭐시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줄을 쓰시오 막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3조까지 갔는데 거품을 동반한 성장 그리고 이제 거품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빠지기 시작하죠. 저는 네트워크를 언제 했냐면 99년도에 저는 했습니다. 저는 이 당시에 유통을 하고 있었대요. 대구에서. 그리고 저는 그 회사에서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언제 다이아몬드가 되었냐면 2003년도 요때 다이아몬드가 되었어요. 제가 이걸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알고 한 것이 아니라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리고 저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만뒀습니다. 언제 그만뒀냐면 2007년도에 그만뒀습니다. 2007년도 이때 3조 매출이 것이 2007년도 얼마냐 하면 1조 7천억이에요. 거의 반토막 떨어졌죠. 저는 알고서 한 것이 아니라 모르고 했는데 99년도 시작했고 2003년도 다이아몬드 되고 2007년도 그만뒀더라고요. 제가 네트워크의 역사가 이 역사와 똑같죠. 그리고 저는 이 이후에 보험회사에 갔습니다. 저는 그때 이게 전체 우리나라 매출이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아유 내가 이럴 바에는 다른 일 하자. 제가 보험회사에 갔어요. 열심히 일을 했고 거기서 열심히 일을 했고 제가 이전에 프랜차이즈를 하다가 망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게 사람이 진짜요 아는 거와 행하는 게 다른 겁니다.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왜 합니까? 자본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 맞죠? 근데 제가 결국 이렇게 해서 다이아몬드까지 되고 제가 뭘 했습니까? 자본을 투자하는 프랜차이즈를 제가 또 한 거지. 순간적으로요 자기 상황이 열악해지면 뭔가 생각 바뀌면 그 이전에 들어도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 능력이 없어져요. 그 눈에 뭐 하나 씌인다 그러잖아.
그럼 거기 그때 저는 그냥 자본 직장인이 한 게 자본을 투자해서 하는 거에 한 게 수년 동안 이야기를 하고 뭐 했는데 저는 결국 또 뭘 했다? 자본을 투자해서 하는 프랜차이즈 그걸 했는데 닭고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돈을 수억 원을 투자했는데 바로 뭐가 왔냐면 조류독감이라는 것이 와서 제가 한 방에 그냥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뭐 빚을 갚아야 되니 안 되겠다. 공을 사가지고. 그래서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빚을 좀 많이 갚았어요. 많이 갚았는데 빚을 좀 많이 갚고 나니까 나는 뭘 하면 될까? 뭘 해야 될까? 뭔 생각? 뭘 하면 나는 부자가 될까? 제가 그 사이에요. 제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서울에서 직장 다닐 때도 정말 열심히 했고요. 대구에서 제가 유통마트에도 정말 열심히 했고 제가 이때 네트워크를 했다 했잖아요. 그때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됐겠지. 저 4년 만에 됐습니다. 만 4년 만에. 그런데 갑자기 테이프 그때는 이제 자료상이라고 해서 이런 회사 그 앞에 그 구분가 이제 책도 팔고 테이프도 팔고 지금은 유튜브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없었거든 그런 게 우리 활성화되잖아. 그런데 가보니까 테이프가 새로 딱 출시가 되는데 한 분이 수염이 이렇게 달리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빚도 나시고 그걸 딱 보면 알잖아. 그분의 테이프가 딱 있는 거야. 그 사람 뭐야? 이 수염이 위에 붙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막 이렇게 1년 만에 다닙니다. 저는 4년 만에. 저는 99년도에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비싼 시기지. 그분이 오종호 사장님. 얼마나 보셨죠? 이게 여기 있으면 좋을 테니까. 그분 오종호. 그때부터 뭐 이제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해봤는데 그 중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을 다시 했고 그게 언제냐면 2012년도에 2012년도에 저는 이 시장을 다시 돌아본 겁니다. 그러면서 2012년도 그러면서 제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이게 흘러왔던 이 사건을 알게 된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공제조합 있잖아요. 공제조합 그건 언제 만들어졌냐면 2001년도에 이게 합법이 되었으니 이상한 회사들이 네트워크 이제 제도권 내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회사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정말 많은데 그러니까 이건 네트워크 마케팅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서 돈을 막 받고 회사들이 없어져 버리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를 남기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또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야 이런 사람 이거 제발 너희들끼리 좀 잘 협의해가지고 피해자 좀 남기지 마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제조합을 만들게요. 공유조합 그걸 뭐 하는 건데 우리가 조합을 만들어서 회원사들을 모으고 회원사들이 기금을 출연하고 만약에 그 중에 한 어떤 회사가 문제를 이렇게 없어지면 그 회원들은 제품을 구매했는 금액 우리는 공제조합에서 다 보상을 해줄게.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좋아. 그거 괜찮겠냐? 한번 해봐. 알겠습니다. 할게. 아멘. 뉴스킨, 허블라이프부터 시작해서 공제조합이 쭉 된 거예요. 그럼 이 여기에서 어떤 회사가 들어와서 문제를 이렇게 없어지면 공제조합에서 돈을 변상해준다 했잖아요. 그 회사들이 이상한 회사가 들어오시면 누가 데미지를 받아요? 공제조합이죠. 공제조합이 데미지를 받으면 공제조합은 뭐예요?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겠죠. 깔아놓습니다. 자본금 봅니다. 제품력 봅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다 하고 보증금 얼마 내고 그 다음에 우리 월세도 가도 그냥 보증금 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증금도 받고 그런 건 못 믿어. 그러면 내가 매출이 나면 매출에 대한 40%를 조합에 예치를 해. 3개월 동안. 이렇게 한 겁니다. 3개월의 기준은 뭐냐? 반품 기간입니다. 반품을 3개월이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40% 예치를 하면 자 제품력 봅니다. 회사의 윤리 봅니다. 그리고 자본금 보고 자 보증금 예치금 40% 매출이 40% 이렇게 하면 회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남는 게 없어요. 1억 팔리면 4천만 원은 예치예요. 그러면 6천만 원 남잖아요. 6천만 원 가지고 35%는 또 커미션 나갈 수가 있어요. 25% 1억을 팔리면 2,500만 원 남는 거예요.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2,500만 원 가지고 원가, 급여, 보증비 이렇게 다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흑자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그럼 이게 언제까지 또 시간이 지날지도 모르잖아요. 한국에 들어와서 자본력이 짧아서요 넘어진 회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함부로 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런 룰이 없는 다른 나라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돈을 벌고 난 다음에 한국에 들어가서 버틸 수 있는 자본력을 갖춘 상태에서 들어오는 게 한국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어때? 항상 10번째, 20번째, 30번째가 열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고 또 특수 판매 공제조합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서 튕긴 회사들이 있고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딱 갔는데 안 돼요 이렇게 거절받은 회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짜증나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려한백 들어보셨어요? 저기 가서 우리도 좀 가입시켜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회사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새로 만들었습니까? 아 그래요. 취급하는 아이템은 뭡니까? 우리는 건강식품입니다. 그 중에 어떤 건데 가시 오가피 액기스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안 돼요. 이렇게 해서가 아닙니다. 그럼 엘토를 들어보셨어요? 네. 자 해주세요. 여기 어디 회사입니까? 한국 회사입니다. 그럼 아이템이 뭐예요? 아 우리는 방탄조끼라고 보정 속옷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저 한 개씩 지금 안에 입고 있는 거 그거. 그거 입고 앉아가 숨도 크게 안 쉬잖아. 그거뿐입니까? 아니요. 또 있습니다. 뭔데요? 정수기입니다. 내구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새로운 생활이라고 높은 수준의 삶, 하이리빙이라고 있습니다. 자, 예, 있습니다. 자, 제품 뭡니까? 이런 제품. 오, 생품은 괜찮네. 근데 제품을 또 보니까 이 제품이 좀 이거 어제 뭐 생산 어디서 하는 거야? 아, 우리 그냥 아는 데서 이게 몇 개 안 돼요.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뭐니까 짜증나니까 우리도 하나 만들어. 이래가 만드니까 특수 판매고. 처음에는 국내회사 중심이었습니다. 제가 그냥 뭐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국내회사 중심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외국 회사가 더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다? 여기는 보증을 40% 내는데 우리는 20%만 하면 돼. 좀 싸게 할게. 모여봐. 이렇게 여기 쫙 모인 거예요. 처음에는 외국계, 국내. 시크릿이 처음 이게 공제조합입니다. 두 개가 이제. 그런데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 있든지 회사가 좀 그러니까 에이전트 회원들을 지키는 건 똑같습니다. 법으로 보호받는 건 똑같아요. 시크릿 다이렉트 코리아는 처음에 어디에 등록됐냐? 직접 판매 공제조합 여기에 등록돼 있어요. 롯데 회장님이 저기 등록해가 라이센스를 받고 나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국의 매출이 1억, 2억, 3억, 2억을 계속 밑도는 거죠. 하다 보니까 회사가 힘든 거예요. 알고 보니까 특수판매 공제조합이라는 게 또 있네. 그럼 롯데 회장님이 유태인이잖아. 그 차이가 뭐예요? 똑같습니다. 롯데 회장이 뭐라고 옮겨. 왜? 돈이 싸게 들잖아. 그래서 우리가 특수판매 공제에 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은 이게 예치금은 싼 거 맞는데 롯데 회장이 한국에 이런 게 있다는 거 모르고 한국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갔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다가 사업이 막 성장이 됐잖아요. 성장이 되면서 우리 중지 있었지 중지. 근데 공제조합에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등록돼 있습니까? 직접 여기 등록돼 있죠. 지금은 다시 이따가 다시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이것 또한 대한민국 네트워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집 나갔던 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집 나간 게 아베가 들어온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여기서 나갈 때는 한 달에 매출이 얼마였다고요? 나갈 때 그냥 10억 정도. 그런데 다시 돌아왔을 때 매출이 한 달에 얼마입니까? 100억. 공제조합은 뭘 받습니까? 예치금을 받죠. 기금을 받잖아. 대박 아닙니까? 직접 판매 공제조합. 시크릿은 정말 대단한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특수판매 공제조합인데 뭔가 좀 이제 조사에 될 게 있고 뭐 이렇게 하면 이 두 단체는 룰이 다른 거예요. 직접 판매 공제조합은 잠깐만 뭐가 있는데 감사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요. 그러면 뭔가 좀 시정해야 될 게 있으면 자 이런 거는 시정 1개월 이내 시정하세요. 2개월 이내 시정하세요. 이렇게 해요. 직접 판매 공제. 특수 판매 공제조합은 뭐냐면 전부 수도 조사 시작. 이 차이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전부 수속돼 버려요. 그래서 못 회장님이 헐 한 거지. 상계 빚이 되고 이렇게 그때 나갈 뻔했잖아요. 전부 수속. 그러니까 이제는 뭐야? 좀 안전장치를 해야 되겠다. 너무 위험하다 이거. 그래서 이제 회사가 많이 성장했고 이래지니까 뭐야? 그래도 이쪽 가자. 돈이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사업의 용이성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게 사장들을 모르시는 스토리.
근데 그러면 그 시크릿은 한국에 왜 들어왔냐? 한국에 왜? 시크릿은 한국에요. 모르고 온 거예요. 모르고. 중국을 생각하고 있고 아르헨티나를 생각하고 있는데 중국을 하다가 인천에 내렸다가 그리스 김이 잠깐만 아이자 여기 좀 내렸다 가자. 그걸 보하자고 내렸다가 거기서 뭘 만났다고요? 누구를 만났어요? 김상만, 김경희 사장님을 만나는 조혜나 사장님. 그래서 손톱에 버핑 블록을 해줬고 그래서 손톱에 버핑 블록을 해주니까 김상만 사장님이 분명히 그분은요 천재일 거예요. 그 1박 2일에 김종민하고 거의 비슷한 오, 굿 이렇게 바짝바짝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사장님들 버핑 블록에 퍽 걸린다. 여자분들은 내일을 계속 하기 때문에 아닐 수 있는데요. 남자분들은 버핑 블록 하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너무 좋잖아. 그리고 이야기를 한 거지. 앞으로도 한국에도 진출할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김종민 업라인께서는 바로 오픈한다고 알았어요. 분명히 통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다. 한국에 오픈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도 오픈 계획이 있습니다라고 그 앞으로 빼버리고 한국에 오픈합니다. 이렇게 대전에 내려갔습니다. 막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그리고 모 대장이 왔어요. 그럼 뭐 이거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오픈한다고. 그냥 이야기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 대장님을 듣고 와서 왜 모여 있습니까? 아니 오픈한다면서. 모 대장님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나? 그래서 사람들이 본 거죠. 오픈합시다. 라고 결정이 한 게 언제냐면 2012년 5월달. 우리가 라이센스가 언제 나오냐면 8월달. 3개월 동안 번개불에 콩복듯이 한 겁니다.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결국 한국에 3개월 만에 뭐가 나와버렸어요? 라이센스가 나와요. 그걸 누가 했냐? 마크 강과 김현수 지사장, 지금 아시아 부사장이 두 분이서 그걸 해낸 거예요. 본사 사무실이 어디냐? 던킨 도너츠 거기에 앉아가지고 이게 시크릿의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사람들 생각하시게요. 전부터 이런 건물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화려하게 해놓고 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던킨 도너츠에 아시아 사장과 아시아 부사장이 던킨 도너츠에서 미팅을 역사는 반복된다. 여러분들 사업 시작하시면 처음에 어디서 합니까? 던킨 도너츠에서 엔젤리에서 하시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주면서 성능에서 본사 조금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이런 거죠. 그 다음에서 이제 그런데 처음에 이제 150명 정도 있었다 했잖아요. 모티 회장님 봤는데 그들 중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람은 한 2~3명밖에 없어요. 그분들의 무명용사로서 살아가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자손이 우리입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시크릿이 오픈된 거예요. 그대로 오픈시키고 바로 명기처럼 사라졌거든요. 안개가 해가 뜨면 안개가 싹 그치듯이 오픈되자마자 바로 없어진 사람들. 저희의 소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소폰소는요 실제로 한국 오픈하기 전에 저에게 시크릿 이야기해 줬어요. 오늘 내가 그러다가 어떻게 제가 학계라고 결정을 하고 오픈되자마자 그 사람은 다른 다단계로 갔습니다. 저는 뭡니까? 일찍이 부모를 잃어 조실부모한 소년 가장입니다. 지금 사람들 그 보셨던 오징어 사들 다 주장 비밀 사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껌도 팔고 물도 팔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신문 배달도 하고 하듯이 진짜 시크릿을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이 공제도에서도 저는 이때 이 회사를 만나게 됐는데 첫 번째요. 저는 네트워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요. 그거 왜 그래?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게 얼마까지 간다고? 그 숫자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서 여기, 이거 몇 년 걸렸습니까? 여기서 여기, 이거 꼭지점과 꼭지점이 있죠, 이게. 이거는 사이클이에요. 주식이든 모든 회사들 가면 저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요, 추측이 아닌 예측을 하는 겁니다. 추측과 예측은 다른 거예요. 추측은 내 혼자서 생각하는 게 추측입니다. 예측은 뭡니까? 데이터를 놓고 이 방향을 결정, 그게 예측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측을 잘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뭘 해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지식을 사야 되는 거라. 그래야 많이 들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책이든 TV든 뭐든지 많이 보라는 거지. 많이 보고 많이 읽고 많이 들으라. 그래야 그게 나한테 쌓여지고 그 쌓여졌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낼 수 있는 거잖아. 그 쌓여지는 것, 이것을 보고 조성현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방송에 나와서 그게 암묵지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잡학 이런 것도 많이 쌓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지혜가 없어. 그냥 지 혼자서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건 뭡니까? 추측이에요, 추측. 그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다? 좀 무식한 거죠. 이 근거에 근거를 이야기해봐야 되면 없어. 그냥 내 느낌이야, 느낌. 그건 그냥 우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몇 년 걸려서 4년 정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때요, 대부분 2배 성장. 여기서 이거 하는데 몇 년 걸려서 7년. 2배 성장합니다. 여기에 저점이 이거 꼭지점보다 높아요. 이거의 저점은 이거의 꼭지점보다 높다. 이렇게 계속 합니다.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우상향. 그런데 2배 성장하는데 이것보다 이게 배로 시간이 더 걸렸죠. 그럼 이것도 한번 오면 2배 성장하겠네. 2배 성장하고 3배 성장하겠네. 그러면 평균적으로 3배 성장을 하는데 이게 3조였으면 여기는 얼마요? 10조. 맞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커지는 시장 맞죠? 네. 그럼 좋은 거 맞죠? 그런데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2배로 더 걸리면 시간은 14년 정도 걸리겠네요. 2003년이면 이거 언제예요? 2017년. 그런데 이 지금 올해가 2017년이죠. 개탄 거지 개.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근데 지금 작년에가 시장이 얼마였대? 2015년도 5조. 맞습니까? 제 2012년도 이때 시작했을 때 전체 우리나라 시장이요. 다시 3조였어요. 3조에서 다시 3조로 회복되는데 얼마 걸렸어요? 10년 걸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게 해서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이 일이 일어나. 그럼 여기에서 3조인데 지금 2015년도까지 5조가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5조가 더 늘어난대. 이 5조 되는 데까지 내 쪽에 역사상으로 볼 때 몇 년 걸렸어요? 전부 다? 25년. 25년 만에 5조로 만들어졌던 시장이 여기서 5년 이내에 다시 5조가 커진대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오, 와우. 이게 우리나라 전체 사이클에서 네트워크의 역사 속에서요. 정말 한국같은 시기의 사장님들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들은 25년 걸렸다고 5조 시장까지 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5조 시장을 커지는데 5년도 채 안 걸린대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사장님? 시크릿 독보다이 그거 아닙니까? 이것인데 그러면 좋아. 근데 뭐 네트워크 뭐 지금은 나는 아직 젊은데 나는 혹시 원래 나이대가 여쭤봤더니 안 되면 됐어. 38 그러면 어머나 뭐 제가 그렇게 안 보여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해버리거든. 그러면 이것이요 어제 조한진 사장님이 가는데 인지불능의 상태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이세요 이러면 아니요 고마워요 이렇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해버린 거예요. 저 사람 순간적으로 멘붕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말을 해요. 뭐냐 사장님 여기가 이렇게 되고 나면 이것도 다시 구조조정을 받겠죠. 그러면 이게 14년이 걸렸으면 다시 구조조정을 받고 다시 이게 돌아오면 이것에 2배로 늘어나면 그럼 이게 얼마 만에 올 것 같아요? 한 30년 걸리죠. 사장님 이야기를 안 했지만 이게 다시 돌아오는 시기 되면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사장님 나이가 거의 70에 가까이져 있어요. 맞습니까? 기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이거 지나가면 없다고 살아생전에 70살에 네트워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 정도 되면요
많은 사람들은요 나의 스폰서가 그런 사람을 되게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 이런 게 있잖아요. 제 친구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다 당겨야 돼. 막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친구 있어요. 내가 지금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시장에서는 널 원하지 않아. 근데 내가 레드라이몬드라는 백으로 널 넣어줄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트워크는요 여기에 물론 저보다 더 높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지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이게 돌아오면은 우리는 수십 년 후에 이런 찬스를 받는다. 지금 그걸 이야기합니다. 저도 적은 나이는 아니죠. 여러분들에 비해서. 근데 저는 뭐예요? 제가 나이가 많으면 어떠냐고. 제가 사투리 쓰면 어떠냐고. 제가 혀가 짧으면 어떠냐. 발음이 시원찮으면 어때? 제 파트너들이 서울 사람이면 되는 거잖아. 안 그래? 그들 막 하고 돌아다닐 텐데. 그래서 제가 잘 된 겁니다. 그리고 고자스 사장을 저하고 고향이 같잖아요. 원래 서로 이야기합니다. 사투리를 네가 더 심하다고. 원래 서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투리 쓰면 어떠냐고. 파트너들이 표준말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왜 이렇게 사고를 했냐면 이 타임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크라운 로얄 고자스 사장도 지금 열심히 하는 이유입니다. 이거 지나가면 없다고. 다시는 안 돌아온다고 이 기회가. 그 항상 우리가 하는 이야기 뭡니까? 세상을 가질 수 있다, 세계를 가질 수 있다. 물론 시크릿 안에 그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네트워크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흐름을 봤을 때요, 이거예요. 이것인데 시크릿은 땅이 뭐다? 미국에서 생겨서 한국에 와졌고, 그게 첫 번째였고, 그걸 지금부터 확장할 건데, 그 세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와 우리나라에서 돌아오는 이 타이밍을 맞물려 있는 겁니다. 시크릿이. 그래서 우리 열심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이야기합니다. 레드라이몬드 시간이 돼가지고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열심히 안 하게 됐냐고. 집에는 언제 가냐고. 내가 집에 가게 됐냐. 집에서 내 찬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하루 지금 내가 했고, 하루는 출근했고, 이 사람 돈만 들어오면 된다 했고. 그럼 내가 꼭 왜 집에 가서 자야 되냐. 안 그래? 사장님, 마음 먹으세요, 사장님. 앞으로 사장님들 고향 땅에는 찾지 마세요. 징기스칸이 되려면, 세상을 가지려면, 칸이 되시려면요, 집, 고향 이런 거 찾지 마세요. CEO 징기스칸 보면 그 책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정착민과 유목민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정착민들은 뻑하면 고향 찾아갑니다. 추석 때면 고향 가고, 설 때면 고향 가고, 어느 때면 고향 가고. 고향 가는데 10시간 걸려도 갔다가 1시간 있다가 돌아올 수 있고. 그걸 우리는 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정착민들의 특징이에요. 정착민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 땅에서 씨앗을 뿌리고 거기서 자라는 거, 이것만 먹고 산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그냥 굶는 정착민. 그러다 보니까 옆 동네에서 누가 오는 게 싫은 거예요. 왜? 나도 배고픈데 먹을 게 없는데 이거 오니까 싫은 거죠. 그게 독특한 지역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목민들은요, 비가 올 때를 기다리자.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 비가 오는 것을 찾아가는 게 그게 유목민. 그게 누구라고요? 징기스칸. 그러면서 징기스칸은 역사상, 지구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했던 사람이 징기스칸입니다. 21세기는 신유목민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집이 주거지가 주민등록대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밤마다 대구 가서 자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 국적입니다. 대한민국에 주민번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굳이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죽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유목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해가 뜨면 지평선을 보고 달리는 게 유목. 그들은 비가 오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질 때 그곳에서 잠을 잡니다. 오늘 밤 잠드는 곳이 나의 고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우리들의 고향이 될 겁니다. 10분 동안 비가 왔습니다.